수능 준비를 한 9평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그 전에 모고는 진짜 그냥 준비 안 하고 본 거고. 그 전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일 한 7시간 이상은 하지만. 뭐야, 하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 5번째 학종의 신이 다니는 학교는 학종 2가지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인데, 하나의 학종은 학교별로 2명의 추천 인원을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추천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 0탐, 참합 7의 최저를 맞춰야 하고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2가지의 수시 전형에 2022학년도 지원한 아이들의 70% 컷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과 지역균형 전형은 1.58, 이과의 경우 지균이 1.38,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37, 2.51의 70% 평균 컷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누구나 선망하는 그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나동하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기부 분석 전에 네. 신도림고등학교 물화생시 다 해야 되니까 네. 특히 2학년 때 내신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고,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1, 2, 3학년 다 학원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과외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 서울대 하면은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 네.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요. 그거야? 진짜 학원하고 과외는 저랑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보충하고 일단 학교 수업 충실히 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와. 저 우리 신도림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딱 중간 일반고인데, 작년에 신도림고는 입결은 좀 어땠어요? 인서울 애들 몇 명 보내고 고려대학교도 좀 꽤나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꽤나의 기준이 몇 명이야? 3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못 가진 않았어요. 서울대는? 3년 만에 나왔어요. 아, 진짜? 동아학생이 3년 만에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진짜 이 오빠는 어떻게 서울대를 갔을까, 일반고에서 우리 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신은 전과목 기준 1학년 1학기 1.63, 1학년 2학기 1.29, 2학년 1학기 1.31, 2학년 2학기 1.33, 3학년 1학기 1.44, 전교과 1.40. 이게 네. 신도림고에서는 몇 등 성적이에요? 1등이에요. 1등, 전일? 네. 오케이.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 갖고 있는 걸로 보면 그냥 정말 불합한 친구가 1.03부터 시작을 해서 1.05, 1.06, 07, 09 막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 서울대를 쓰기에 약간 부족한 내신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진 않았어? 원서 쓸 때? 저희 담임쌤 말고 다른 선생님께서 약간 다른 데는 괜찮겠지만 서울대는 약간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본 적이 있어요. 그치? 약간 안타깝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네. 오케이. 수능 성적은 좀 어땠어요? 수능 성적이요? 사실 제가 내신 공부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한 9평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그 전에 모고는 진짜 그냥 준비 안 하고 본 거고. 사실 제가 시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그 전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 본격적인 준비라는 기본적으로 매일 한 7시간 이상은 하지만. 뭐야, 하는 거잖아. 너 진짜 이럴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가지고. 서울대생 진짜 그 정도 하면 다들 수능 준비 다 되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동아학생이 생각하는 제대로 수능을 준비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7시간 정도는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공부하는? 언제까지? 자기 전까지. 자기 전까지. 네. 자, 그래서 여튼 수학능력 시험은 그렇게 준비해서 네. 국어는 3, 수학은 98에 1, 미적, 네. 그다음에 영어는 2, 직투가 5, 물어는 4. 3합 6을 맞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은 정시까지 갈 생각한 거 아니고 최저 용도로 네,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영어를 사실 비교적 잘 못했어요. 내신도 거의 영어가 2등급 때가 많고 근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게 수능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지. 근데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매일매일 한다. 그렇지. 하루도 빼지 않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주말은 이제 쉬어야 되고 또 추석이니까 더 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 동학생이 넣었던 학교를 한번 볼 건데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학교육과, 그다음에 연세대 활동우수형 수학과, 고려대를 무려 3장 썼어요. 그렇죠? 네. 학교 추천 수학교육과, 학업 우수형 수학교육과, 계열적합형 수학교육과, 안정카드로 잡은 게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학과 모집. 이 중에서 수학교육과 학업 우수 전형은 불합이에요. 면접을 안 갔어요. 어제 붙었으니까. 그치, 계적으로 붙었으니까. 이 고대 수학교육과 학업 우수를 제한 나머지 5장은 다 최초합. 네, 맞아요. 이제 진짜 궁금할 거야. 전교과 1.4 못한 건 아니지만, 그치? 서울대 직윤 그럴 수 있어. 근데 연대 활동우수 고대 계열적합형을 최초합했어. 이 생기부는 뭘까? 이제 막 이제 궁금해질 거야, 그죠? 좀 이따 까야지. 좀 더 궁금하게 한 다음에 까야지. 연대화루를 일반고는 못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네. 동아학생이 생각할 때 잘된 활동 3가지만 일단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생기부 관련된 활동이나 이 이외 활동이라도 제가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냥 모두 다 참여했어요. 맞아. 그거는 확실해. 내가 그거는 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네. 수상을 보면 2학년 2학기 때 물리학 경시대회 1등, 생명과학 경시대회 1등, 지구과학 경시대회 1등, 화학 경시대회 다 1등. 엄청난 사람이야 정말. 그때 상장을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그렇지. 넣어가지고. 나는 수학교육까지만 수학 경시대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도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해! 계속해! 그래서 1등을 해! 3학년 1학기 때도 수학 경시대회 금상 1등 있는데 지구과학 경시대회 또 나가서 또 금상 1등을 해. 또 하나 인정하는 2번째 물화생지원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등급 따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2학년 때 보면 수학교육과니까 이것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을 해. 그리고 다 원점수 100점을 받아. 자, 이거는 인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수학 교육 쪽으로 이제 모든 진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최대한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시를 몇 개 보면은 수업 시간에 언급한 복서수의 매우 큰 관심을 가진 학생파가 발표제 주제로 복서평론과 복서평론을 이용한 복서 분의 합친 연습 복서수 엔제오크 오일러 공식 증명 세가지 방식 등문합을 정리 증명 2가지 방식 나폴레어 정리 증명 교배 복서수 해 규칙상 수를 연구하였으며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고등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그 복소수를 배워요. 근데 사실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직선의 표현이 안 돼요. 복소수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마.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복소수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원적인 거 말고 2차원 평면에서는 표현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게 된 게 복소 평면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복소 평면을 계속 탐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또 오일러 공식도 증명해보고 뭐 드마우브르 정리, 나폴레옹 정리 이렇게 증명하면서 갔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1에 그 지수의 확장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팩토리얼도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또 확장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알게 된 게 감마함수. 그래서 이걸 탐구하게 되었고 이거 탐구하다 보니까 모르는 수학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막 참고해보고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서 탐구를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수투의 감마함수, 리만즈트 함수 탐구 및 이를 이용한 소수 연구. 네, 맞아요. 라는 탐구를 한 거죠. 네. 지금 이 2가지 사례에서 그치? 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호기심이 생긴 것을 조금 더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를 했다. 이게 최초합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보이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2번째는? 다른 과목에서도 최대한 수학과 연관시켜서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한국사 시간에는 첨성대, 불고사, 석탑, 석고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수학은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막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본 것 같고요. 네. 국어 시간에도 진로 독서 시간에 박경미 수학 콘서트 플러스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소수와 리만 가설 이런 거에 호기심이 있었다.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수학 교육에 있어서 이런 걸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영어 수행평가에서도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수학과 관련된 그 논문이나 저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기사 그거 바탕으로 소개하고 제 생각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물리학2 시간에는 생명과학2에서 또 화학2 시간에 적분 속도 법칙도 이제 칠판합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2번째 동학생이 생각하는 내 생기부의 강점은 수학이 아닌 나머지 과목에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 네. 그러면 마지막 내 생기부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1학년 때 전교학생회 부회장했고 2학년 때 전교학생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면에서 그 리더십을 약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 저도 대부분 동의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 제가 가장 네. 눈에 딱 띄었던 건 수학 모의고사 한 세트를 직접 제작하고 3학년 희망자를 모집해서 방과 후에 시험을 진행하고 통계 처리에서 문항별 정답률과 높은 정답률과 낮은 정답률의 문항을 모두 수리를 제공한 거. 수학교사로서 단순히 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좀 설계를 하고 직접 해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조금 더 잘 보였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추가할 것은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과학도 못지않게 너무 잘한 거야. 수학 교육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같은 걸 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뭔가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탐구하는 것. 점수도 탁월하고 생기부도 좋아. 그렇죠. 그 비교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시간에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직접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발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동아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얘가 안 붙으면 누가 붙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학에서의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높게 네. 평가가 돼서 연대도 붙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동아학생이 이제 서울대 학교를 오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네. 생기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많이 참여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자신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다 해봐라. 생기부를 우리가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절대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잘 봐줘가지고 잘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대로 참여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아우 선생님이야. 너 20살에 이럴 거야 정말? 그리고 내신도 사실 학원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 내신을 출제하시는 분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직강을 듣고 있는데 그거를 안 듣고 자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선생님적 마인드 아니에요? 너무 벌써 미래 예비교사 된 거 아니에요? 예비교사? 자, 저는 일단 동아학생의 생기부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거의 깊이까지 갖추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동아학생의 생기부는 참여에 매우 열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서 열정의 신이라는 타이틀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아학생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또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1, 고2 친구라면은 사실 내신은 그 실력과 다르게 약간 성실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자신이 못하는 과목이라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다.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듣는 게 진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당부하는 건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예비 교사다운 발언으로 오늘 서울대 학종의 신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도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지역균형 전형을 최초 합한 나동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내신부터 수능 준비, 서영고의 재시문 기반 면접까지 혼자 스스로 하고 심지어 일반고에서 붙기 어렵다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과 고려대 계열적합형까지 최초 합격한 정말 놀라운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선배는 넘사벽,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 활동에 확신을 갖고 가도 된다라는 어떠한 모범을 보여준 친구인 것 같아서 지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모범이 되는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2022 학번 신입생 선배님들은 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